나는 불안할 때 을 생각한다. 안녕하세요. 병원 언니 정지훈입니다.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감정은 설렘이고요. 가장 싫어하는 감정은 불안입니다. 그래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 감정을 저는 많이 살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. 근데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너무너무 싫어요. 이 긴장과 불안감이 다른 건 아시죠?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긴장과 불안감은 조금 분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? 저는 긴장은 좋아하거든요. 중요한 강의를 앞두고 있다든지 큰 프로젝트가 있다든지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만남, 신경 쓰이는 긴장되는 그런 상황들, 이런 감정들을 싫어하진 않습니다. 그런데 이 불안의 감정은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집중을 할 수 없고 잠을 이렇게 자려고 이렇게 누웠을 때 걸리는 게 없어야 되는데 심장이 실제로 쿵쾅쿵쾅 하지는 않아요. 근데 막 그런 이렇게 쿵쾅쿵쾅 한다는 느낌? 마음이 평온하지 않고 잠도 안 오고 걱정되고 이게 그냥 불안한 거죠. 이게 뭐라 설명할 게 없네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어떨 때 불안을 느끼세요?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영상을 준비하면서 사실 너무 좋았던 게 제가 불안을 느끼는 이런 상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. 저는 가장 큰 경우는 내가 가진 걸 좀 잃어야 될 것 같을 때,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 거를 잃기가 싫은가 봐요.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게 될 수도 있고요. 또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. 또 마주치기 싫은 상황과 마주해야 할 것 같을 때, 그럴 때 불안하죠. 거짓말하고 들킬 것 같을 때, 아직도 성인이 돼도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그리고 소중한 사람이 떠날 것 같을 때 불안하죠.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을 때. 다들 각자의 감정에서 이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상당히 다양할 겁니다. 제가 놀이기구를 탄다든지 등산을 좋아해서 등산을 갔는데 막 절벽, 이렇게 험난한 그런 가파른 곳, 위험한 구간이 나온다든지, 일상생활에서도 좀 다칠 것 같다, 이런 걸 아주 조금 심각하게 무서워하거든요. 근데 이거를 알고 보니 그냥 겁이 많다가 아니라 생존 욕구가 남들보다 상당히 강한 거였어요. 그러니까 막 나는 절대 안 다치고 살고 싶은 이런 생존 욕구가 강한 거죠. 불안감을 자주 느낀다는 것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. 예를 들어 원시 시대 때를 상상을 해보면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공격할 것 같다, 쳐들어온 것 같다,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깼을 때, 그때가 이 불안한 거에 놀라는 거의 대표적인 상황이잖아요. 불안감은 내가 반응하고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, 또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경계를 많이 하고 좀 더 예민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마찬가지로 생존 욕구가 강한 거고 좀 더 생존에 유리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. 하지만 이 불안한 감정이 여느 때와 다르게 자주 느껴진다든지 그 감정 자체가 달갑진 않잖아요. 저도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숙면을 좀 취하자, 잠을 자자, 감정을 리셋하자, 음악을 듣자, 맛있는 걸 먹자, 그런 것도 잘 안 돼요. 이런 상황이 되면 계속 뭘 하려고 해도 불안한 감정이 거기 파묻혀 있는데, 그래서 저는 저만의 노하우가 바로 이 불안할 때 죽음을 생각한다입니다.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. 제가 비행기가 흔들리는 걸 아주 무서워해요. 14~5시간 장거리 비행은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런 건 차라리 나아요. 그 일정 기간에 아예 높은 고공에서 계속 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. 근데 부산, 서울, 제주도 이렇게 단거리 1시간 정도의 거리는 기체가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제 옆에 탄 사람이 제 손에 이렇게 땀나는 걸 보고는 놀라기도 하더라고요. 왜 이러죠? 죽기 싫은 거예요. 그래서 무사히 착륙하는 순간에 저는 진짜 마음이 가벼워져요. 그 모든 상황들이 훨씬 더 칼라로 보이는 거, 더 아름답고 생생하게 보이는 거.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불안감이 찾아오면요, 잠도 안 오고 다른 일에 집중도 안 되고 계속 안절부절해요. 그때 똑같이 비행기랑 비슷해요.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해 봅니다. 우리 인생 자체가 무한하지 않고 끝이 있고 유한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거고요. 때로는 욕구에 충실하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닐까요? 이런 순간에 죽음이 30년 뒤든 40년 뒤든 50년 뒤든 또는 코앞에 다가왔을 수도 있는 그런 죽음을 생각하면 사실 내가 불안해하는 그런 것들이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가벼워짐을 느끼는 거죠. 그리고 사실 제가 이게 방어 기제일 수도 있는데, 저는 이 불안한 상황이 찾아오면은 사실은 최악의 순간을 늘 계산해서 생각을 해요. 이거는 그냥 저의 약간 습관입니다. 최악의 상황에는 그래, 이렇게 되는 게 내가 생각할 때 최악이지, 그러고 나서 이제 해소가 안 되는 경우에 죽음
지금을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 최악의 상황도 별거 아닌 최악이거든요. 또 제가 살아왔던 인생을 다 돌이켜보면은 다 넘겨왔던 그런 순간들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계속 말하다 보니까 무슨 사이비 같은데,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, 여러분들이 악착같이 붙잡고 싶어하는 것들, 불안해하는 것들도 죽음을 같이 두고 생각하면 사실 별거 아닌 게 정말 많습니다. 당장 내가 남들보다 좀 결핍한 거,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날 버리고 그냥 떠나는 거, 직장에서 잘릴 것 같은 거, 뭐 안 일어나면 좋은 일들이겠지만 근데 어쩌겠어요. 세상이 우리 뜻대로 안 되는데.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저처럼 죽음이라는 것을 옆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아주 심플해지는 걸 아마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불안할 때 말고도 때때로 죽음을 좀 많이 옆에 두고 살아가려고 해요. 가끔은 잊을 때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불변의 상황이잖아요. 우리는 죽는 거.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자체 사는 가치관이 너무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마음들이 강해서 후회 없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죽음을 옆에 두고 불안감이 찾아올 때는 사실은 더 깊게 적극적으로 꺼내서 그 죽음을 생각해 보는 편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여나 지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든지 좀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면 좀 저의 이런 노하우를 통해서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바라면서 좀 인생 선배로서 제 생각에 제 가치관을 좀 전달을 드렸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. 인생 탐구 생활은 병원 언니,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뽀삐요.